그래서 이 사주는 반드시 돈을 얻기 전에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재물이 만들어지면은 함께 나눠 가지는 형태가 됩니다. 서로 대비되는 사주를 놓고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비겁들과 없는 재물도 만들어가는 사주와 반대로 부모로부터 받은 재물도 까먹는 사주, 둘은 서로 대비가 되죠. 없는 재물 만들어가는 사주와 받은 재물 까먹는 사주, 없는 재물도 만들어가는 사주와 있는 재물, 받은 재물, 태어났더니 이미 내 손에 쥐어진 재물도 나이 먹어서 까먹는 형태의 사주. 이거를 사주적으로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함께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사주 공부하기 전에 이 전제를 좀 깔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운명의 예언서가 아닙니다. 운명의 계획서입니다. 계획서 매뉴얼입니다. 자, 우리가 운명이라는 환경을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느냐를 알려주고 있는 게 사주입니다. 결말까지 다 미리 얘기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주의 특성을 이해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번 생에서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같은 정보라도 어떤 사람이 먹으면 약이 되고 어떤 사람이 먹으면 독이 돼. 그래서 제가 명리 강의를 할 때 그냥 무조건 명리 공부하면 좋아요가 아니라 약으로 써야 좋아요. 독으로 쓰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약으로 쓰셔야 돼요. 명리학의 공부를. 자, 독으로 쓰는 방법이 바로 운명 결정론의 폐해로 사용을 할 때, 상대방을 마녀 사냥하듯 사주만 보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라고 결정, 구분, 한계 지어 버릴 때, 내 사주를 보고 나의 미래를 한계 지어 버릴 때, 이렇게 되면 명리학 안 배우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되면 독으로 쓰는 거예요. 하지만 약으로 쓰는 사람은 내 사주의 능력을 확장하고자 할 때, 내 사주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찾아낼 때, 내 삶의 의미의 본질을 찾을 때, 이게 약이 됩니다. 자, 오늘 크게 두 개의 사주가 대비가 됩니다. 이 사주하고요, 이 사주가 서로 대비가 되는 사주인데 비슷합니다. 개일주의 정사시주, 개일주의 정사시주. 옆에 부연 설명으로, 이 친절한 호신쌤이 부연 설명으로 조금 더 요 개일주를 좀 더 보강하는 옆에 있는 중도적인 다른 사주를 하나 놓고 사주 해석의 차이를 비슷한 사주끼리 놓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같이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비겁들과 없는 재물도 만들어가는 사주가 있는가 하면 부모로부터 받은 재물 까먹는 사주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비겁들과 없는 재물도 만들어가는 사주고요. 이 사주는 부모로부터 받은 재물을 오래 유지하기가 힘든 사주가 되고, 이 사주는 벌었다 까먹었다 벌었다 까먹었다 벌었다 까먹었다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사주입니다. 요 세 개의 사주를 비슷한 개해 일주들인데요. 같이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의 아버님께서 저한테 사주 상담을 하셨습니다. 보니까 아버님께서 명상 공부, 자연 속에서 명상 공부를 하시는 분이세요. 직업은 농부신데 본업은 명상가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사주 공부를 좀 하시면서 본인 사주 공부하시다가 본인보다 아들 사주가 더 걱정이 되었던지, 그렇죠? 사주 공부 조금 해보면은 내 아들 사주가 이렇게 생겼는데 걱정이 돼요. 사주 기초책에 보면은 비겁이 많으면 나쁘다고 하던데 걱정하겠죠. 그래서 본인 사주보다 아들 사주를 먼저 봐주세요 해서 아버님이 상당히 훌륭하신 분인데 아들 사주를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사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이 사주를 가지고 잘못 풀면 명리학적으로 안 좋은 해석 나오기 되게 좋습니다. 그러겠죠. 안 좋은 해석 나오기 되게 좋죠. 마찬가지로 저한테 사주를 문의하셨던 그 아버님께서도 저한테 상담하기 전에 아마 다른 분 선생님들께 상담을 하실 것 같은데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으셨답니다. 뭐 부인이 도망간다, 뭐 파재한다, 사람이 도둑이다, 뭐 비겁을 믿지 마라, 사람과 동업협업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이 사주를 보고 이제부터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 개의 사주 중에는 어느 사주가 더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들 사주 조금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 두 개의 사주 중에
어느 게 더 나아 보이죠? 자,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출발은 이 사주가 압도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이게 재관격이죠. 개일주가 재관격이죠. 재격인데 관이 지켜주고 있죠. 돈에다가 돈 지키는 파수꾼까지 있죠. 이렇게 되면 철통 같은 돈을 태어났더니 부여받게 되는 형태가 되니까 이 사주는 재관격으로 출발을 하는 사주고요. 이 사주는 걸록식신격이죠. 걸록식신격. 편인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비식 사주가 되는데요. 이 사주는 아무것도 없는 맨손에서부터 시작하는 사주고요. 이 사주의 인생 버전은 맨손으로 시작하는 사주고, 이 사주는 돈, 부기서부터 시작하는 사주입니다. 어느 게 더 좋아 보이죠? 어느 게? 여러분들은 이게 더 좋아 보이죠? 맞습니다. 아마 제가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저도 이 사주보다는 저의 에고는 이 사주로 태어나고 싶다, 이 사주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끝이 창대해지는 사주는 어떤 사주일까요? 끝이 창대해지는 사주. 모든 사주는 월지에서 6번째 대운에 반대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걸 일명 월지, 지지 육충이라 그래요. 6번째 대운에서 모든 사주는 남녀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은 월지가 6번째 대운, 대략 나이로는 50대 정도, 중후반 정도 되겠죠? 6번째 대운에서 반대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재격으로 시작한 사주는 6번째 대운에서 비견겁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진술충미격이 아닌 다음에야. 이렇게 왕지 비견으로 시작을 한 사주는 반대로 재물격을 만나게 됩니다. 재물운을 말년에 만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극단적으로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재밌게 표현하자면 거지로 시작해서 부자로 끝나는 사주고, 이 사주는 부자로 시작해서 자칫 거지로 끝날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러면 다 거지로 끝날까요? 아니요. 하기 나름이죠. 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가는 그냥 운에 휩쓸려 갈 수도 있습니다. 미리 알고 대비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두 개 사주 좀 해석을 해드리죠. 자, 우선 남자분입니다. 개유년생인데요. 지금 29살 남자니까 앞날이 창창한 이 청년이죠. 자, 이 청년의 사주를 한번 보면은 사주에 비견겁재가 많고요. 비견과 겁재, 이 사람 저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주다. 사주 8칸 중에 이 몇 개입니까? 사주 8칸 중에 4칸이 비견겁재다라고 돼 있으면은 인생 공동 프로젝트 미션이다. 누구와? 사람과. 비견, 겁재와. 비견, 나 같은 사람과. 겁재, 나와 음양이 다른 사람과. 비견은 나와 장단점이 비슷한 사람이고요. 겁재는 나하고 장단점이 다소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운동을 잘하는데 미술을 못해. 그럼 겁재는 반대로 미술을 잘하고 운동을 못하겠죠. 내가 못하는 건 겁재는 잘해. 내가 잘하는 건 겁재는 못해. 내가 나이가 많은데 저 사람은 나이가 젊어. 내가 나이가 젊은데 저 사람은 나이가 많어. 나는 한국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외국 사람. 나는 직원인데 저 사람은 사장. 이런 관계를, 음양이 다른 관계를 비견겁재인데, 이 사주는 비견겁재가 죄에 섞여 있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과 함께 공동 미션 추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공동 미션일까요? 여기에 상관이 있으니까. 자, 사주 해석을 좀 볼게요. 자, 명식을 불러드리자면 남자분이시고요. 개유년, 갑자월, 개해일, 정사시. 그래서 개해일주를 가지고 있는 사주입니다. 특징은 월간에 떠있는 갑목 상관 주위로 비견겁재가 뺑 둘러서서 함께 상관을 생하고 있고요. 연지의 편인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사주에서 비견겁재는 내가 가진 인자를 공유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비견겁재 많고 인성 하나 있으면 하나의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 비견겁재 많고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면 식신이나 상관, 재능을 공유하는 사람, 과정을 공유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사주는 어떤 미션이 걸려 있을까요? 자, 우선 사주를 길흉의 관점, 좋다 나쁘다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요. 저는 사주를 운명 예언서라고 말하지 않고 운명 계획서, 영혼의 성장 발전을 위한 영혼이 짠 계획서라는 측면으로 봅니다. 미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사주를 만든 영혼의 의도를 한번 역추론해 보겠습니다. 영혼의 의도. 영혼은 내 인생 계획을 어떻게 짰는가? 하느님이 짰는가? 아니, 내 영혼이 짠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에고가 기억을 하지 못할 뿐, 내 영혼이 짠 이번 생의 체험 계획서인데 뭐라고 환경을 짜놨냐 하면은요. 너는 자, 이걸 이렇게 한번 보죠. 이 사주의 상위자가 상위의식이 즉 수호신이 이 아이의 하위자 즉 에고한테 말을 한다고 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최면을 걸어서 나는 뭐 어떻게 태어났나요? 라고 한다면 이 사주의 상위 영혼은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너는 말이지 이번 생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공동의 미션을 수립해야 돼. 우선 너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이게 간목이 해중 간목이 투출됐기 때문에 그래요. 딴 데서 투출된 게 아니라 내 몸에서 투출됐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올려서 그 일을 함께 할 많은 비겁들과 뭉쳐야 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각해야 돼. 그러면 편인도 하나, 상관도 하나니까 인성 하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과 상관도 하나, 같은 행동을 할 사람들, 이게 목상관이니까 새로운 일, 희망적인 일. 이 사주를 계절론으로 보게 되면은 금수 가득한 곳에서 푸르른 목의 행동을 하는 것, 희망적인 일을 하는 것. 즉, 너와 생각이 같고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사람을 얻으렴. 그들과 함께 움직이렴. 함께 나와 일을 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렴. 처음엔 너가 베풀어야 되겠지. 친구 하는 일을 도와야 되겠지. 친구가 하는 일을 돕고 함께 어울리면 너가 어려울 때 사람들이 너를 도울 거야. 그리고 나면 너가 준비가 되면, 즉 사람을 얻으면 준비가 되면 내가 너한테 큰 재물을 맡길게. 시주에 너의 재물을 맡길게. 근데 이 재물은, 시주 정사인 재물은 상관생재로 이루어진 건데 이 상관생재는 나 혼자 상관을 생한 게 아니라 사회의 생각이 같은 많은 비경겁제들과 함께 공동으로 모여서 상관을 생하여 재물을 만들어낸 거야. 그리고 나면 너는 이 재물을 사회에 있는 여러 비경겁제들과 함께 나누어야 돼. 그래서 사유화합하게 되면은 사회에 있는 많은, 이게 비경겁제들의 마음이잖아요. 사회에 있는 마음을 얻을 수 있어. 너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돼. 라고 이 사주의 상위 영혼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호신이. 자, 그러면 이 사주를 짠 영혼의 의도는 분명하죠. 사람을 먼저 얻어라. 그들과 마음을 하나로 합하라. 행동을 모아라. 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어야 될까요? 간목 같은 행동, 선한 행동, 인자한 행동, 겨울에 키우고 있는, 자월에 키우는 간목이니까 희망이 되는 일을 하렴. 그러면 너에게 이 사주 지금 조우가 많이 필요하죠? 이거 자월의 개해잖아요. 이거를 계절론으로 말하게 되면 한겨울에 비 내리는 날씨. 한겨울에 비 내리는 날씨면 여기다가 북풍한설까지 불고 있으니까 한겨울에 북풍한선 불고 있는 곳에서 조그만 사과나무를 키우고 있는 모습. 꼭 느낌이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꼭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주죠.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이후에 네 번째 에너지인 정사가 발동을 하게 되면 큰 재물을 얻게 될 것이다. 물론 대운상으로 이 정사를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아무래도 안정성 있게 토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겠죠. 십성으로는 관성, 오행으로는 토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 사주를 보면 40대 기미대운에 대운이 드디어 사오미 30년간의 화대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미토는 평관 에너지이긴 한데요. 이게 평관이면 나쁜 거 아닌가요? 아니요. 비겁이 이렇게 많은데 평관도 감사하죠. 지금 평관, 정관 따지게 생겼습니까? 비겁이 이렇게 많은데 평관이든 정관이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 기미는요, 이 미토라는 평관은 이 안에 화 에너지가 가득 들어있으니까 재관을, 돈을 가득 품은 명예, 자리, 지위, 조직과 인연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한 사람들, 함께 꿈을 키워간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나와 함께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이
내가 40대 정도 되었을 때 대박이 날 것이다. 무슨 큰 조직에 들어가게 되건가, 큰 명예를 얻든가, 큰 인기를 얻든가,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대박이 나든가 팀이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겠죠. 자, 관과 재성이 들어와서 부귀가 함께 들어와서 함께 상생하며 부귀를 유지해주는 사주이니 이 사주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비견겁제가 이렇게 많은데 시주의 재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거 궁겁쟁제 아닙니까? 내가 가진 재물 다 털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비슷한 사주 예전에 한번 강의를 하면서 그 제주도의 목축업을 시작해가지고 제주도 사람들을 다 먹고 살게 된 외국인 신부에 대한, 그래서 사회의 비겁을 위해 사업을 벌리는 사주라고 제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사주도 비슷합니다. 나를 도운 사회에 있는 비견겁제들을 위해서 사업을 벌리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반드시 돈을 얻기 전에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재물이 만들어지면은 함께 나눠 가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눠 가져야 됩니다. 나눠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하늘에 강제징수 들어갑니다. 재산이 흩어집니다. 나 혼자 쥐고 있으려 그러면 이 사주는 쥐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에 환원해야 됩니다. 함께. 그렇게 되면은 사유합되고 다시 수생목 목생화 현상이 일어나서 수생목 목생화, 비식재로 연결이 되면서 다시 내 돈이 채워집니다. 나누고 나면은 다시 또 비식재가 돼서 내 돈이 채워지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벌어서 함께 나누고 또 벌어서 함께 나누고 벌어서 함께 나누는 형태로 계속 채워가야지, 이 순환을 중간에서 딱 끊어버리면 내 돈이야, 건들지 마, 안 나눠줄 거야, 그래 버리면 다시 채워지지 않고 흩어지기만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에너지가 들어오는 기미대운이나 40대, 50대 무오대운이 이 사주에서는 큰 재물적 발복이 이어지는 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맨손으로 시작하여 사람을 얻고 그들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여 큰 재물을 얻으면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눠 쓰고 다시 이러한 작용이 상생하게 되는 운,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자 가지고 온 사주입니다. 규칙을 지켜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분탈이 납니다. 이번엔 옆에 있는 사주를 한번 볼까요? 이분은 저하고 직접 상담을 하신 분은 아니고요. 저하고 상담을 하신 분께서 이분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하면서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하면서 토로를 하신 사례입니다. 제가 원래 저한테 상담하러 오신 분한테 조금이라도 흠이 될 만한 사주풀이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요. 이분한테 피해를 입었다고 하시는 분은 이분의 형제입니다. 이분의 형제인데요. 이분의 형제가 이분 왜 이런 겁니까 하면서 이분 사주를 가지고 와서 이분에 대해서 분노를 토로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가 여럿 있는데 4남매가 있는데 여러 형제가 있는데 장남인 오빠가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꽤 큰 사업을. 오빠가 재산을 독식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형제 간에 소송이 붙었습니다. 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이제 가정사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겠고요. 이 사주의 재물운에 대해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주의 재물운을 한번 보죠. 옆에 먼저 설명한 맨손으로 시작하여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하는 이 청년의, 아름다운 청년의 사주는 맨손으로 시작하여 꿈을 키워 재물을 벌었네, 상관생재를 하였네. 근데 이 사주는 어떤 사주냐면 태어났더니 재관이 있네, 부모 자리에서 재물을 지켜주는 정관이 있어서 무게합으로 딱 붙어 있었더니 무게합 화 해서 내 재물이 지켜지고 있네. 이분이 지금 무신년생이니까 나이가 54세 정도 되셨네요. 참 이분 명식이 무신년, 무오월, 개해일, 정사시가 됩니다. 무신, 무오, 개해, 정사, 개해일주인데요. 두 분 다 개해일주예요. 오늘 지금 강의하는 사주는 전부 개해일주입니다. 세 분이 다 사주 비슷한 사주들이에요. 자, 태어났더니 재관이 가득해. 근데 식상이 없어. 내가 채운 거 아니야.
식상이 없으면 뭔가 재극인을 통해서라도 채워야 되는데 내가 재극인한 거 없어. 이사주 형태를 보면은 이미 부모가 재극인 해가지고 채운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주어져 있는 재관, 재물창고를 받아서 정관이 지켜준 거야. 정관이 지켜줬죠. 그러면 이 시주의 정사는 부모의 돈을 빼내서 내 재물로 만든 거야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주를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이 사주는 내가 재물을 생하거나 채운 게 아니야. 나는 돈을 까먹는 사람이야. 근데 천간에 요 무토 덕분에 재물이 지켜져 있는, 천간에 두 개의 무토 덕분에 지켜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망가지면 이 사주는 문제가 생겨요. 어떤 의일까? 천간에서 상관 들어올 때, 천간에서 상관 들어와서 요 정관을 깨게 되면은 돈을 지키는 정관이 무너지면서 바로 탈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 사주는 어떤 운을 조심해야 되냐면 천간에서 정관을 깨는 상관운하고 그 다음에 지지에서 비겁운 들어오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특히 이 사주는 자대운 들어오면 필히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자대운이 들어오게 되면 신자 합수 해가지고 좌우충 하고 때려버리니까, 자수가 들어오면 그냥 좌우충이 아니라 신자 합수돼서 더욱 파괴력이 강해진 자수가 들어와서 형제가 내 돈을 다 깨버릴 것이다 정도가 되는 거죠. 상관이니까 나에게 주어진 장자의 규칙이 깨지면서 내 돈이 털릴 것이다가 되는 거죠. 세운으로는 어떤 운에서 분리할까요? 이 천간에서의 비경겁제는 무토가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커버가 되는데, 지지에서 해자축 들어올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지지에서 해자축. 그래서 이분이 지지에서 해자축이 들어온 2년 전인 기해년에 재산분쟁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기해년에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이 돈 다 내 거! 라고 했더니 형제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거 다 내 거! 너들 건들지 마! 내가 장남이니까 나가질 거야! 라고 해서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기해년을 거쳐서 경자년에 신자 합수하고 들어왔고요. 이러한 폭풍은 올해 신축년까지도 같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 이사주를 물으러 오신 형제분께서 이 큰오빠가 재산을 다 가지려고 해서 형제들이 가족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가족이 지금 서로 원망하고 이 재산 소송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직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이분의 재물운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요. 몇 년 있으면은 이사주의 치명적인 약점인 갑자대운이 시작됩니다. 이 사주는 갑자대운에 날립니다. 볼까요? 이 사주 갑자대운이 있습니다. 이게 순행을 했는데요. 이게 무호로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강한 기운들로 들어오다가 갑자대운으로 가요. 사실 이 사주는 요 개대운서부터 사주가 좀 불안불안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임술대운까지는 인오술 화국을 만들면서 오술 화국으로 술토가 요 오화를 지켜주면서 부모 재산을 지켜주고 있는 형태예요. 이게 지금 부모 재산을 내 개인적 사적 전용하여 개인적 재산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주하고 좀 틀려요. 옆에 있는 사주는 비겁들이 서로 합심하여 내 재물을 만들어내서 함께 나눠 쓰는 형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주는 미천 없이 비겁, 이게 사람이 미천이, 이 사주는 사람이 미천, 사람들이 함께 합심하여 모여서 재물을 만들어 나누자, 재물관리자가 내가 되는 거죠, 이 사주는. 자, 근데 이 사주의 형태는 이미 부모로부터 재물이 채워졌고 이 부모의 재물을 파생하여 내 개인적 재물을 만들고 있는 형태인데, 이 재물을 지키고 있는 유일한 방식은 여기 있는 정관이 무토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화에너지가 지켜지고 있다는 소리죠. 이게 식상이 없으니까 내가 채우고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사주가 갑자대운으로 접어들어서 이제 한 2, 3년밖에 안 남았죠? 갑자대운으로 접어들게 되면 천간에서 상관이 나타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냥 아버지 회사에서 낙하산 타고 앉아서 그냥 아버지 회사에 아들이니까 앉아서 아버지가 버는 돈 그냥 운영 관리 써서 재물을 모으는 형태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니 이제는 내가 재주를 부려서 회사를 키워야 돼. 그전에는 자동으로 채워지는 창고에 직함 가지고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창고를 채우는 사람이 없으니 내 복으로, 내 운으로, 내 능력으로 채워야 돼. 이 사주는 갑자대운서부터 뭔가 일을 벌려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회사를 키우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상관이 들어오게 되니 이거는 자칫
불법, 탈법, 해중 간목이 천간에 떠서 정관을 깨니 기존에 만들어 놓은 형식과 틀을 깬다. 근데 이게 자칫 불법, 탈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바로 옆에 있는 이 젊은 청년도 간목을 쓰고 있는데 같은 간목을 써도 이 두 사주는 다른 거예요. 이 사주는 간목을 써서 상관생재를 하는데 이 사주는 천간에서 간목을, 즉 드러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드러나게 상관적으로 했다가는 정관이 무너지면서 재성이 무너지는 형태가 나오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자수성가형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런 사주는 부자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은 부자 부모 덕에 자기 자생력이 없는 사주가 됩니다. 자기 능력이 없는 형태. 자기 능력을 기껏 부렸더니 정관이 무너지다. 이 사주 정관 무너지면 재성 따라서 무너지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만약에 갑자가 아니라 갑오였으면 정관이 무너지더라도 지지에서 재물을 채울 수 있다 정도가 되는 건데, 뭐 불법 탈법 하더라도 돈을 번다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게 갑자가 들어와 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불법 탈법을 저질러서 그나마 남아있던 재성까지 신자 합수로 확 다 쓸려 가버려서 재성불 꺼진다라고 하는 형태가 나타나 버리니까 이 사주는 상당히 위험한 사주죠. 갑자대운에. 근데 갑자대운이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죠. 한 2, 3년 정도 후면은 지금 54세인데 지금 56세부터의 갑자대운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갑진년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앞으로 4년 정도 후에, 3년에서 4년 후에 갑진년이 들어와요. 내년이 이민, 그 다음에 계묘, 그 다음 갑진, 그러니까 횟수로는 4년, 만으로는 3년 정도 후에 갑진년이 들어오면 천간에서 상관, 경관이 벌어지고 지지에서 신자진, 수국이 만들어지면서 갑자 대운에 신자진, 수국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다 물바다가 돼버리죠. 그러면 지지의 재물미천이 깨진다가 되는 거죠. 천간의 재성은 재물의 활용, 운영이라는 개념으로 보시고요. 지지의 재물은 재물의 미천, 인프라 같은 거예요. 재물의 미천, 인프라. 이게 갑자대운으로 들어오게 되면 미천을 깨는, 두 개나 되는 재물 미천을 깨면서 상관이라고 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중간목을 끼워 올린 거니까 해중간목,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이다. 이 사주는 갑자대운이 극히 불미하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주의 당사자가 저한테 달려와서 저 갑자대운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글쎄요,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피해본다면 이민년, 계묘년, 즉 내년, 내후년에 절대 불법, 탈법적인 일 하지 마십시오. 뭐 회계 조작이라든가 뭐 엉뚱한 사업에 벌린다든가 도박이라든가 이민, 계묘년에 절대 불법, 탈법 하지 마십시오. 왜? 갑진년에 상관이 천간에 드러나게 되면은 불법, 탈법한 거 다 걸리니까. 남김없이 당신이 한 일 다 걸리니까. 상관경관이 드러나 버리니까. 그런데 이 사주가 이민년, 계묘년이 무슨 해일까요? 비경겁제가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하는 운이란 말이죠. 내년, 내후년 이민년, 계묘년이 되면 비경겁제가 찾아와서 우리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이민년과 계묘년까지는 비경겁제들과 함께 여기 있는 관성, 회사 간판 명함을 공동 경영, 공동 운영하면서 함께 돈을 키워가는 형태가 되니까 동업자, 협업자들과 함께 사업을 함께 나누어서 함께 키워가는 형태가 될 것이다. 뭐 현금을 좀 투자해주는 사람한테 회사의 지분을 떼준다든가, 뭐 회사의 어떤 그 운영하는 권리를 떼준다든가, 회사를 쪼개 나누어서 관성 공유니까요. 이민계묘년에 관성 공유가 일어나니까 회사의 권리 간판을 나누어 써서 돈을 좀 키워보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갑진년이 되면 이것이 상관경관으로 무너지면서 신자진 수국이 만들어지니 이 사주는 극히 조심해야 한다. 다만 저한테 사주를 의뢰하신 분은 현재 이분과 재산 분쟁이 벌어진 형제분이신데 올해 소송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아직은 개해대운 중이라 아직 올해까지는, 올해가 신축년이죠? 올해까지는 아직 운이 좀 남아있다. 왜 그러냐면 천간에 경금신금이 들어오면 이게 관인상생이 들어와요. 관과 관련된 구설 시비가 걸렸을 때 관인상생 운이 들어와 있으면 관복이 있다예요. 관이 나한테 잘해준다예요. 올해까지는 관인상생이 있다. 올해 소송에서 이 사람은 변호사비라든가 기타 소송비로 상당한 돈을 써서 재물을 좀 날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관인상생 운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선방할 것이다. 그러니 형제들 간의 재산 분쟁에서 올해까지는 중도적, 뭐 완전히 이기는 건 아니지만
약간 돈을 떼주고 무마가 될 것이다. 지금 형제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분이 지지는 않을 것이다. 선방할 것이다. 하지만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 2, 3년 후에 갑진년이 될 때 이 사주 홀랑 날아가서 이 갑자 대운은 고난의 대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사실 이 부분은 당사자가 저한테 사주를 보러 오신다면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겠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지금 위기에 불길한 운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사주가 나쁜 운을 만났다라는 듯 나를 고난에 빠뜨리는 운이 왔다라는 건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운이 왔다. 나를 각성시키는 운이 왔다. 이런 거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안 심은데 안 난다. 나쁜 운이라는 뜻, 예를 들어서 뭐 구설, 관제구설 등이 걸린다는 운은요. 그 전에 관제구설 걸릴 씨앗을 뿌리지 않았으면요. 안 좋은 운에 안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마찬가지로 좋은 운에 그 전에 좋은 씨앗을 뿌려놓지 않으면 좋은 운에 좋을 일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갑자대운의 재산 파재운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비경겁제들에게 사이좋게 재산 분배하고 원성 사지 않고 공정하게 분배를 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으면 갑자대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가 되는 건데 갑자대운 맞이하기 전에 형제들과 재산 소송, 이 개대운이 무슨 뜻이냐면 개대운, 나랑 똑같은 인간들 만나는 운이잖아요. 지금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 재산권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분 개대운에 해자축운에 무슨 일이 나겠어?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내 돈 내놔라 할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이야? 아버지 돌아가셨더니만 형제들이 내 지분 내놔라. 왜 오빠가 왜 부모님 재산 싹 다 가로채냐. 우리도 공정하게 나눠다오. 나랑 동등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잖아. 개해대운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그렇죠? 동등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과 재산을 분배를 해야 돼. 분배하지 않으면 갑자대운에 강제로 털린다고요. 이 사주가. 안타깝습니다. 욕심을 많이 내면 다음 대운이 불길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지금부터라도 구설십이 생기지 않게 비경겁제들과 공정하게 나누고 함께 품어야 되는데, 형제들과 소송 걸리고 고륙상쟁 피비비린내 나는 소송이 벌어졌지, 막 부모를 막 폭행했지, 무력까지 사용을 했지, 막장으로 치달르고 있지. 이렇게 되면 이거 갑자대운에 과연 이분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 이분은 퀘스찬인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안 심은 데 안 납니다. 평상시에 문제될 거리를 안 하는 사람들은 안 좋은 운에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세 명의 사주를 보시면 좀 차이가 있죠. 자, 이 사주는 맨손으로 비겁들과 함께 시작하여 우선 사람을 얻게 되면은 대운에서 재관이 들어오는 기미대운에 돈을 벌게 될 것이다. 제가 이 사주로 요 29세 청년 사주를 공부를 하면서 이게 제 블로그에다가 제가 사주 해석을 해놨습니다. 사주를 보신 아버님께 제가 허락을 받아서 아드님의 사주가 워낙에 훌륭하여 아드님의 사주를 강의 시간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아드님한테도 아주 좋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유 좋지요, 고맙지요 라고 기꺼이 사주를 공개해 주시는 걸 허락해 주셨는데요. 아드님의 사주를 제 블로그에다 쓰면서 제가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정교한 모순, 뭐냐? 모든 것을 포기한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얻게 된다. 권능을 원하는 한 그것을 가질 수 없다. 더 이상 권능 따위 필요치 않을 때, 즉 권능에 초월해질 때, 초연해질 때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권능을 갖게 될 것이다. 람다스라고 하시는 분은 영성가는 세계적인 영성가신데 이분이 한 내용입니다. 내가 뭔가를 권력을 갖고 싶어, 권능을 갖고 싶어 하면은 권능이 자꾸 도망을 가는데 아휴 권능 그래 초연해지자 내려놓자 라고 하면은 내 등을 두드리는 모습입니다. 이거 다르게 말할 수 있죠. 더 이상 권능 따위 필요치 않을 때 또는 더 이상 재관 따위 필요치 않을 때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권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29세 청년의 사주에서 사해충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사해충, 두 개는 극단적인 에너지입니다. 해수는 맨손, 맨손의 열정이죠. 이 해수는 뭘까요? 맨손의 사람들이란 뜻이죠. 사화는 어떤 뜻일까요? 재물기운의 시작이죠. 이거는 사화는 화려한 재물이고 해수는 맨손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두 개가 붙어 있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이 사주는 일주에서 시주로 넘어가는, 즉
중년기의 어떤 시점에 너 사람이야 돈이야? 너 사람이야 돈이야? 친구 형제야 돈이야? 라는 거를 선택받게 될 것이다. 이 사주는 돈 필요 없어. 사람 선택할 거야. 그러면 돈이 생기는 사주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큰 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함정 미션이 걸려있는 사주입니다. 사실 이 개수일간, 이 개일주들은 시주에 정사시라는 게 있어서 개일주가 오전 시간에 태어나게 되면 이 정사시를 만나게 되는데 이 경우가 이게 사람이야 돈이야 돈에 초연해지면 돈이 생긴다가 되는 겁니다. 특히나 나의 재물로 사회의 인성, 편인, 외로운 편인들을 즐겁게 해주는 거죠. 사회의 외로운 편인들을 내 재물로 사유합으로 끌고 들어오게 되니까 외로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면서 인심을 얻는 사주. 그럼 이 사주는 돈 벌어서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시오. 라고 그러면 그들이 열심히 상관생제하여 당신의 재물을 벌어줄 것이요. 지금 태권도 도장에서 사법 일을 하고 있는데 친구를 무척 좋아하고 또 이분 주변에는 친구들이 마구 따라가 사람이 따라서 야 내가 너 하는 일이라면 다 도와줄게. 내가 너 하는 일이라면 다 도와줄게 하는 사람들이 점차 생기고 있습니다. 자립 독립심이 매우 강하죠. 부모님한테 해야 할 말은 이 사주는 고생을 많이 할수록 성공하는 사주이니 부모가 오냐오냐 이렇게 품지 말고 자립 독립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스포츠 운동 이런 쪽이 대체로 비겁다자들 강인한 체력을 가진 사주들이 할 수 있는 사주죠. 사람들과 어울려서 주변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 아드님께서 하는 말이 저 큰 부자가 되고 싶어요. 큰 도장을 차려서 나와 함께한 친구들과 함께 크게 돈 벌고 싶어요. 이게 미래의 꿈이죠. 큰 돈 벌고 싶어요. 이 사주는 잘 가고 있는 사주고요. 이 사주는 불안하죠. 이 사주는 고민해야 되죠. 자, 중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선택해야 되죠. 돈이야 사람이야. 돈이야 사람이야. 선택해야 되죠. 근데 이분은 돈을 선택했죠. 그 덕분에 형제 가족들 간에 지금 소송이 벌어졌죠. 너 죽고 나 살자 하고 지금 소송이 벌어졌다. 그렇게 되면 이 사주의 결말은 어떻게 되죠? 난립니다. 갑자대운을 만나고 있는데 이분이 돈을 날리지 않으려면 지금 미리 공정분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갑자대운에 사람들의 인심을 얻어서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사주를 분석을 하다 보면 사주에 들어있는 이면의 의미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주에는 다양한 함정 미션이 들어있고요. 이 사주 역시도 다양한 함정 미션이 들어있죠. 이분한테는 이번에 시험에 걸려든 운인데 그 시험에 걸려든 운인데 지금 이분은 빵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사주는 재물대운에서 재물에서 시작을 했는데 대운이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비겁운으로 바뀌고 있죠. 이때가 되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관까지 깨버리게 되면 55 갑자대운이 무척 힘든 사주가 되는 거고 이 사주는 맨 땅에서 헤딩하는 사주죠. 사람이 재산이다. 자, 인성운, 나를 준비시키는 운, 나를 준비시키고 있으면 기미대운 대박이 날 것이다. 자, 내려놓으면 얻게 되는 사주, 사해충, 사유합, 비겁의 마음을 얻는 사주,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사주, 내려놓으면 얻는 사주, 비겁을 선택하면 비겁이 내 돈을 다시 채워주는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주에 숨겨진 의미이고 이번 생에 나의 상위 영혼이 나를 스스로 테스트하고 나의 미션을 준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